책과 드라마 사이 북라마 편하게 죽여드려요. 상점에는 인우가 먼저 와 있었다. 인우는 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그는 어른 같았다. 내가 경찰 통제선 앞에 도착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 경찰 통제선을 들어 올리며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뒤에서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아, 누구신데 여길... 어? 정인우? 그는 어색하게 웃었고 너무나도 다른 그의 모습에 나는 놀랐다. 나와 인우는 상점을 열 준비를 했다. 모든 칼을 잘 세척하여 도구대 위에 가져다 놓고 바닥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넓은 비닐을 깔았다. 정말 오래 걸렸다. 그리고 그가 사온 향수를 공개했다. 그가 골라온 향수는 존바바 토스 블루였다. 나와 그는 향수를 개봉하고 향수를 몸에 뿌렸다. 착착. 왠지 모를 서운함이 느껴졌다. 향수 냄새가 코를 감싸고 있을 때 그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공허해 보였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서 가운을 입고 나왔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했다. 내가 머뭇거리자 인우가 먼저 나섰다. 인우는 가운을 벗었고 알몸이 되었다. 옷을 입었을 때는 모르던 인우가 보였다. 그는 부등신 정도는 되어 보였다. 기린처럼 긴 목, 그 아래 수영선수 같은 떡 벌어진 어깨, 두 개의 산이 하나 되어 협곡을 만든 가슴, 복근 위 왕자에 그의 골반은 너무 인간적이지 못해 낯설었다. 사타구니를 타고 배퇴골이 드러나는 다리는 정말 멋지고 경이로웠다. 그의 발은 키에 비해 작았다. 아기자기한 것이 너무 귀여웠다. 그는 발가벗은 채로 부검대 위에 누웠다. 마치 한 구의 시체가 제 발로 걸어가 눕는 것 같은 오싹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우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서둘러 준비를 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차가우면 안 된다며 부검대 바닥에 열선을 깔아놓은 똑똑한 친구였다. 그런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너가 가고 나서 내가 너의 뼈들을 저 벽에 걸어 놓아도 될까? 당연하지. 나를 기억만 해준다면 뭐든지.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는 너무 따뜻했다. 지난 새벽 사고가 났을 때처럼 물이 눈에서 또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상점의 내부를 세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서비스를 실행할 때 입으라고 인우가 준비해준 옷으로 환복하였다. 초록색 수술복 같았다. 인우는 내가 환복을 하는 사이 비커에 라인을 준비해 두었다. 자신의 피를 잘 담아 향수에 섞어야 하니까. 인우는 머리가 입구 쪽으로 향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그러자 인우가 말했다. 저 상자 열어볼래? 인우는 페이션트 모니터를 손에 꽂으며 말했다. 맥박은 100을 넘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인우가 가리킨 소파 위에는 상자가 있었다.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사온 상자를 열었다. 인우가 절대로 선물은 비밀이라며 이상한 상자를 조심히 들고 오던 날이 생각이 났다. 나는 생각에 잠겨 하던 일을 멈추었다. 잠시 그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하자 눈에서 눈물샘은 또 폭발하고 말았다. 너 또 우냐? 그만 울어. 네모까지 잘 살고 하늘에서 또 만나면 되잖아. 그때 너 늙었어도 내가 알아볼게. 난 절대 안 늙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안 늙을 수 있을까? 그건 다시 만났을 때 인우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것. 내 친구 변하지 않고 잘 산다는 의미였다. 나는 드디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던 턴테이블과 LP가 들어있었다. LP는 이상한 비닐에 쌓여 있었다. 근데 LP 무슨 음악이야? 나중에 내 생각날 때 들어봐. 인우는 끝내 가르쳐주지 않았다.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나는 칼을 들고 페이션트 모니터 앞으로 향했다. 식칼이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인우가 그렁그렁한 눈물을 훔치고 나서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대동맥을 그었다. 그러자 그것이 폭탄처럼 터지며 내 얼굴에 뿌려졌다. 인우의 몸에서 피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페이션트 모니터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그의 목에 줄을 꽂았다. 살고 싶어하는 막 잡은 생선처럼 힘차고 붉은 피가 줄을 타고 내려와 호스를 통해 비거 벽면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인우는 말했다. 어누라고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의 진심 때문이었는지 또박또박 내 귓가에 때려박혔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고마워. 너의 첫 손님이 되게 해줘서.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저승의 길을 걸어갔다. 내 귓가에는 삐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비커에는 그의 혈액으로 넘쳐 흘러 바닥까지 흥건했다. 나는 건너편으로 가서 페이션트 모니터의 코드를 뽑아버렸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나는 인우가 사온 향수의 절반을 내가 산 예쁜 병에 담아 그의 혈액을 2병에 나누어 담고 뚜껑을 잘 닫아 놓았다. 그리고 남은 혈액을 아무 생각 없이 마셔버렸다. 그 맛은 어릴 적 아빠와 사슴농장에 갔을 때 먹어보았던 그것의 피맛이었다. 그러나 그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분명히 같은 맛이었으나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보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면 그의 피라서 다르게 느끼는 것일까?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해버린 인우였다. 나는 그가 벌써 그리웠다. 피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움의 맛이었다. 피를 마시던 나는 울고 말았다. 그리고 인우가 자주 앉던 소파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울면서 인우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보자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그와 나누어 낀 반지에 반사되어 어른거렸다. 그렇게 반나절을 울고 나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배가 고프다니 정말 미친 것 같았다. 나는 냉장고 앞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연 나는 그 안을 보고 또 울었다. 인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올려진 케이크를 사놓고 갔다. 나는 부검대 위에 싸늘하게 식은 인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케이크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다. 나만 먹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먹는 것을 멈추고 나머지 서비스를 준비했다. 나는 턴테이블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인우가 선물해준 LP를 꺼냈다. LP 포장지는 인우가 그린 나의 얼굴이었다. 그냥 스케치일 뿐인데 나의 미모가 과하게 담긴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남들은 그림과 내가 닮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그린 사람이 나라는 거.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좋아한다고. 그가 선물한 음악이 정말 궁금했다. 나는 LP를 꺼내 턴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며 인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 듯 했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시를 읽는 듯 차분한 인우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이어서 전주가 흘러나왔다.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였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다. 인우는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도 잘할 것 같아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부끄럼을 타며 거절했다. 전주가 끝나고 인우의 목소리로 첫 소절이 시작되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나는 주저앉아 그의 노래를 감상하였다. 인우는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 노래도 잘했지만 나는 그의 노래가 그냥 미칠 듯이 좋았다. 노래가 끝나고 일어서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도 그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였다. 동굴 같은 깊은 목소리였다. 마치 내게 이 곡이 뭔지 아냐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사에 귀를 기울였다.